두 아이와 계모가 있는 나무꾼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헨젤이고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먹일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숲에서 아이를 낳고 불을 피우고 빵 한 조각을 주고 그곳에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아내는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아이들도 잠을 잘 수 없었고 계모가 아버지에게 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잠이 들자 헨젤은 몰래 집에서 나왔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하얀 돌이 동전처럼 빛났다. 헨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계모가 아이들에게 와서 각자 빵을 주고 모두 함께 숲으로 갔다. 도중에 헨젤은 흰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들이 개간지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불 근처에 앉아 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과 계모는 더 많은 장작을 사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안고 피곤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하늘에서 솟아오르자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전처럼 반짝이는 자갈 사이로 길을 찾아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새벽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날 밤 새엄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없애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온갖 비난을 저주하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잠이 들었을 때 헨젤은 지난번처럼 돌을 모으고 싶었지만 계모가 문을 잠그고 소녀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에 그의 조각을 찢고 부스러기를 땅에 던졌습니다. 계모는 그들을 더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큰 불이 켜지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계모가 나무를 더 자르는 동안 아이들에게 불을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레텔은 그녀의 빵 조각을 헨셀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길을 가는데 하나의 부스러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숲에서 나부끼고 있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오랫동안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걸었지만 숲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길은 그들을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집이 모두 빵과 비스킷으로 지어졌으며 창문은 순수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젤은 손을 뻗어 지붕을 부수고 그레텔은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문이 활짝 열리자 늙은 여자가 목발에 기대어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손에서 맛있는 음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친절했고 그들을 그녀의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식탁에는 우유, 쿠키, 사과, 견과류 등 풍부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노파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침대 2개를 만들었고 헨젤과 그녀의 여동생은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애정이 있는 척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의 목적을 위해 빵집을 지은 사악한 마녀였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헨젤을 데리고 작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에게 사악한 마녀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파는 나중에 그를 먹기 위해 소년을 살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텔은 헨셀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남은 음식만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뚱뚱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헨셀을 요리하고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레텔에게 스토브에 불을 붙이고 물을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토브가 따뜻해졌을 때 노파는 그녀에게 스토브에 올라가 충분히 뜨거운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녀를 불 속으로 밀어넣고 그녀를 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파는 화를 내고 오븐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레텔이 그녀를 밀고 마녀 뒤에 셔터를 쾅 닫았습니다. 와우, 그 늙은 여자는 얼마나 심하게 울부짖었습니까? 한편 그레텔은 헨젤로 달려가 새 장을 열었습니다. 동생을 풀어준 후 그들은 사방에 진주와 보석 상자가 있는 마녀의 방으로 가서 주머니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동안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친숙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아버지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에게서 가져온 모든 진주와 보석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악한 괴물을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레뮤엘 걸러버는 가난한 영국 지주의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는 5 아들 중 셋째였습니다. 14세에 그는 런던의 유명한 의사의 견습생이 되었고 배에서 외과의로 일했습니다. 걸리버는 6년 동안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원주민의 관습과 관습을 관찰하고 심지어 그들의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영양의 배를 타고 또 다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끔찍한 폭풍에 빠졌기 때문에 중간도 지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배를 바위에 부딪혔고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배 밖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걸리버 많이 배에 탔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파도에 실렸고 기적에 의해 배가 해변으로 씻겨졌습니다. 그러나 걸리버는 폭풍에 너무 지쳐 땅에 밟히자마자 근처 잔디밭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 광선이 걸리버를 깨웠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팔, 다리, 심지어 그의 머리카락까지도 작은 밧줄로 땅에 묶여 있었다. 갑자기 무언가 걸리버의 가슴을 간지럽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손가락만한 작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밀러퓨션즈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렸고 바늘과 같은 수천 개의 작은 화살이 걸리버의 몸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는 즉시 복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왕의 명령에 따라 음식이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100명 이상의 원주민이 걸리버의 입으로 계단을 올라 과일, 고기 바구니를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걸리버가 모든 것을 먹었을 때 그는 특별히 제작된 플랫폼에서 수도로 끌려갔습니다. 죄수는 많은 미니어처 체인으로 왼쪽 다리에 묶인 거대한 사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에서 가장 큰 방이었지만 그 안에 거인은 4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밀러퓨션즈의 회의에서 왕은 걸리버에게 600명의 하인의 직원을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죄수를 위해 옷을 꿰매고 심지어 소형 매트리스로 침구를 꿰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은 거인이 친절하다고 확신하여 그를 석방했습니다. 걸리버 걸러버는 전국을 많이 여행하고 밀러퓨션즈의 관습과 언어를 공부했으며 휴일과 퍼레이드에도 참여했습니다. 한때 걸리버는 왕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릴리푸티아가 이웃 섬에 있는 블레푸스쿠 제국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쟁의 이유는 밀러퓨션즈가 브를스컨즈와 올바르게 계란을 부수는 방법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밀러퓨션즈는 날카로운 끝에서 브를스컨즈는 둔기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러퍼트의 왕은 적이 함대를 준비했고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 다음 황제는 걸리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걸리버는 긴 밧줄을 잡고 적군함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는 각 배에 밧줄을 묶어 릴러퍼트의 해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배에서 유일한 경비원이 바다로 뛰어들어 거인에게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상대를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이에 대해 왕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걸리버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왕 자신이 거인을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왕국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걸리버는 비밀의회가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 걸리버는 해안으로 가서 부러진 배를 떠났습니다. 배를 빠르게 수리한 거인은 서둘러 릴러퓨션즈의 나라를 떠났고 6마리의 작은 살아있는 소, 2마리의 황소, 같은 수의 양과 순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걸리버는 영국 배를 발견할 때까지 오랫동안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것에 그는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걸리버의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